근데 해본 적이 있으니까 넣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부풀리면은 일단은 서류부터 많이 의심을 받아요. 이게 약간 디자이너 포트폴리오인가? 라는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제 과거를 디스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를 다시 만들려고 하면은 이거를 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안녕하세요.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3년차 신입 개발자 김명지입니다. 띵지로그라는 유튜브 채널을 따로 운영을 해서 저희 개발자에 관련된 일상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기업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포트폴리오도 공개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조회수가 잘 나오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그 당시의 포트폴리오를 한 번 더 회고를 하고 이때는 좀 더 이게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포인트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8월 8일에 입사를 해서 최근에 딱 2년을 채웠거든요. 2년 전에 제 포트폴리오인데 그때는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전공을 했어서 뭔가 제 포트폴리오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자마자 제 사진을 딱 강렬하게 넣어주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에 대한 소개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디 출신인지 어디 학부를 전공을 했는지 개발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왔고 공부를 했는지 간단하게 넣었고 그 다음으로는 요즘 개발자 포트폴리오에서 빠지면 안 되는 깃허브 링크랑 그리고 기술 블로그 링크까지 함께 넣어뒀어요. 여기 지금 벨로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전을 해서 티스토리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일단 여기도 확인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개발 관련해서 알바했던 것도 넣어놨어요. 그 다음으로는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보면 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공유 스킬인데 제가 백엔드 쪽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만 취준생 시절에는 백엔드 공부도 하고 프론트엔드 공부도 했어요. 그거 관련해서 공부해봤던 언어들을 쭉 작성해놨고 맨 마지막에 디자인 관련된 부분은 개발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실무에서 잘 사용하는 도구들을 살짝 넣어봤습니다. 보통 포트폴리오마다 사람 성향에 따라서 적어놓는 게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나는 자바란 언어를 상 레벨 정도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라고 명시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저는 해본 거를 쭉 썼어요. 왜냐면은 취준생의 입장에서 내가 뭐 자바를 중 정도로 이해를 잘했어요 라고 하기에는 면접관 분들이 볼 때는 신입인데 어떻게 중까지 잘해 라고 생각할 게 너무 훤히 보였는데 그렇다고 모든 언어에 대해서 저는 하예요 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제대로 공부를 안 했나? 혹시 역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단은 내가 해본 것들을 다 쓰고 면접에서 물어보면은 그때 조금 내가 어디까지 이해를 했고 공부를 했는지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열만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정답이다 라기보다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참고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최신 순으로 쭉 나열을 했어요. 처음은 팀 프로젝트, 그다음이 이제 개인 프로젝트 3개인데 자세히 봐볼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가 4개가 있는데 여기서 면접관이 가장 먼저 봐줬으면 좋겠는 거가 DDV여서 이걸로 배치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프로젝트 개수가 많은데 면접관들도 많은 양의 포트폴리오를 받다 보니까 이거를 다 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가장 강렬하게 난 먼저 이것부터 보여주고 싶다 하는 거에 대해서 순서에 있어서도 조금 배치를 많이 고민을 했고요. 이거는 모바일 설문조사 관련해서 개발을 했던 건데 개발 기간이랑 플랫폼 어떤 거 썼는지 개발 인원 그리고 개발 환경이 어땠는지 목차 보여주듯이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단순히 모바일 설문조사를 만들었어요 라고 텍스트만 써있으면 조금 너무 추상적일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서 창을 닫아버리기 전에 제가 이런 UI로 구성했어요를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목업 이미지를 넣어뒀어요. 그 다음에 별첨으로는 제가 개발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실제로 사이트에 접속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단순히 소스 코드만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것만 보고 흥미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서버를 한 대 띄워서 거기에 제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 볼 수 있게끔 다 구축을 했었고 URL을 넣어놓은 거였고요. 실습 기간에만 잠깐 열어뒀던 페이지고 이게 포트폴리오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만 추격해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거를 난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자세히 보고 싶어요를 원하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하게 작업을 했던 거를 보고서식으로 첨부를 해뒀어요. 이거는 제 작품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겠다의 느낌으로 보고서를 넣은 거였고 그리고 소개 영상은 제가 유튜브를 하나 하고 있다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깜짝
그래서 이거를 그때 같이 영상으로도 담아냈습니다. 아까 첨부했던 보고서를 영상으로 똑같이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WBS라고 해서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작업을 얼마나 몰입해서 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넣었는데 이렇게까지 세세한 게 꼭 중요하다인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뭐 2달 동안 끝냈다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명시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개발한 화면들을 캡처해서 넣어둔 거고요. 서베이 참여하는 거나 뭐 퀵폴 참여하는 거 등등을 다 넣어놨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사용자 페이지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모든 웹 개발을 하다 보면은 사용자 페이지만 존재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요. 이 사용자 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 페이지가 99%의 확률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자 페이지까지 같이 개발했던 거를 넣어두었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다 화면 UI만 들어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화면 UI를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면은 면접에서 나한테 질문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딱 이 정도만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만들려고 하면은 이 모든 UI를 다 넣어주기보다는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내가 공을 많이 들였던 페이지 하나 넣어두고 그 화면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GitHub 이슈 링크라던가 그거 에러를 해결했던 기술 블로그 포스팅 링크라던가 이거를 간단하게 한 2-3개 정도를 핵심으로 넣어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물론 GitHub 들어가면 소스코드 다 있고 뭐 작업일지도 다 있고 하지만 이게 약간 디자이너 포트폴리오인가? 라는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제 과거를 디스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 GitHub에 보면은 프로젝트의 리드미 맨 위에 노션 작업일지를 하나 추가를 해놨어요. 이 DDV라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겪었던 이슈 사항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페이지별로 모두 들어가 있고 간단하게 소스 코드만 넣어놓은 것도 있고 세세하게 뭐 어떤 에러인지 찾아서 넣은 것도 있고 이런 에러를 만났었고 3차 시도 만에 성공을 했다 이런 과정들을 다 넣어놨는데 여기서 보면은 구현의 어려움 정도라고 해서 제가 별 1개부터 4개까지 매겨놨거든요. 아무래도 별 4개 가장 높은 거는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공을 들여서 해결한 이슈다라는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첨부를 하고 전 이렇게 이슈를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걸 좀 더 잘 보여주면은 좀 더 개발자스러운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전 다행히 운이 좋게 면접관 분들이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셨나 봐요. 이게 제가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면서 모든 이슈에 대해서 트러블 슈팅한 내용을 하나씩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거를 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 면접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건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기록해두고 내가 이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챗 GPT한테 물어봐서 GPT가 이렇게 해결해보세요 했을 때 그거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니까 에러 해결되던데? 이런 식으로만 기록해놓은 사람이랑 정말 뭐 스택 오버플로우까지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 에러를 어떻게 확인을 했고 어떤 상황에서 이 에러를 마주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들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거를 히스토리를 다 확인해서 에러에 대한 배경 지식 같은 걸 넓혔다라고 하는 사람이랑 확실히 이 사람이 실무에서 어떻게 일하겠구나라는 스타일이 다 보이잖아요. 이런 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뭔가 기술 블로그에 내가 에러를 해결한 포스팅을 올린다던가 저처럼 작업일지를 작성해 놓는다던가 이런 게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무에서도 제가 일하다가 느낀 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슈랑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서 과거엔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고 검색하다가 딱 찾아보게 된 태스크였는데 코멘트에 어느 날 누가 몇 월 며칠 에러 해결했습니다 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약간 이 퇴사자분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기록을 잘하고 정리를 잘하고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DDV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프로젝트였잖아요. 저 혼자서 일을 다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런 스타일로 일을 처리해오는 사람이에요 를 보여주고 싶어서 제 개인 프로젝트를 맨 앞에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팀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할 때는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 다음에는 페달이라는 팀 프로젝트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 부트캠프를 들으면서 마음이 맞는 팀원들이랑 같이 개발을 했던 건데 기여도를 많이 높게 잡았네요. 하여튼 그 당시에 저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여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플러스다라고 하기보다는 기여도 퍼센테이지가 월등하게 높지 않더라도 내가 어떠한 포지션에서 팀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냈다를 뒤에 잘 풀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는 URL 그리고 개발했던 GitHub랑 보고서 발표 영상까지 동일하게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진행 순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추가를 한 거고, 그다음에 유저 플로우. 혼자 있을 때는 아까 뭐 프로젝트 진행 순서라던가 유저 플로우 이런 게 없었는데 팀끼리 하니까 이런 것도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같이 준비한 거였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유저 플로우가 실제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접했을 때 어떤 순서로 행동을 할까에 대한 플로우를 명시를 한 거라고 쉽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ERD 설계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뭐 회원 테이블, 엑셀로 하면 시트라고 해야 되나? 뭐 회원 시트, 뭐 주문 시트 이런 식으로 여러 테이블들이 있는데 그 테이블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담당했던 거는 되게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였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뭐 테이블 구조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해봤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입으로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첨부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아까 사용자 페이지랑 관리자 페이지 둘 다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IA 설계에서도 사용자 쪽이랑 백오피스 쪽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같이 설계해서 넣어놨고요. WBS도 동일하게 넣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DDV랑 똑같이 문제점이 나오죠. 소스 코드보다는 UI를 다 캡처해서 넣어놨어요. 이것도 지금 하라고 하면은 이걸 다 넣기보다는 트러블 슈팅을 딥하게 했던 것들만 핵심적으로 뽑아서 넣을 것 같아요. 페달이랑 DDV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했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훨씬 전 거는 21년도, 20년도 거라서 퀄리티가 훨씬 많이 떨어져요. 훨씬 많이 떨어지는데 내가 이거 잘 개발했으니까 봐주세요 보다는 20년도부터 꾸준하게 조금씩 개발 공부를 해와봤어요. 처음에는 많이 빈약하지만 혼자서 개인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하나 해봤고 그 다음에는 좀 더 개발 공부를 딥하게 해서 DDV라는 조금 더 퀄리티를 갖춘 프로젝트를 개발해봤고 그 다음에는 저 혼자 공부한 경험을 살려서 팀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을 해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4개를 다 첨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이게 왜 나오지 했을 텐데 유니티예요. 뭐 학교 과제로 어몽어스 두더지 잡기처럼 게임을 하나 만든 건데 그냥 제가 개발한 모든 거를 다 일단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뭐라도 하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얻어 걸려라 하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 활동인데 여기부터는 개발이랑 아예 관련은 없어요. 교내 활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팀이랑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를 보여주고 싶어서 교내 활동을 간략하게 넣었고 이거는 학술지 논문을 잠깐 썼던 건데 이때 UI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개발자인데 그래도 UI를 이 정도까지 공부해봤다라는 걸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학생의 생각으로 넣었습니다. 사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제 포트폴리오가 마무리가 됐네요. 일단은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거는 제가 일단 내용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화면이. 뭔가 프로젝트별로 DDV는 주황색, 페달은 파란색 이렇게 시각적으로 차이도 주고 내용적인 측면 외에 중요시했던 거는 예를 들어 한 회사에 100명의 이력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다 제껴놓고 제 거 눈에 띄죠? 제 거 한번 봐주실래요? 를 노리고 싶어서 시각적으로도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출신이다 보니까 UI도 내가 질 수 없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눈에 띄고 싶어서 디자인을 되게 많이 신경 썼다라고 했는데 디자인보다 신경을 훨씬 많이 쓴 게 가독성이에요. 개발자라서 사실 가독성을 잘 못 지켰어는 안 되거든요. 실무에서도 큰일 나요. 왜냐면은 이슈 해결한 거를 공유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죄다 빽빽하게 줄글로 공유해요. 그럼 그런 사람이랑 별로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노션 같은 경우에도 작업 태스크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그냥 다 스크롤해서 읽어봐야 되는 것처럼 배치가 됐다면은 굉장히 흥미가 떨어지고 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제목도 간단하게 이슈 요약을 잘 해뒀고 구현의 어려움 정도도 별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어떤 걸 좀 더 딥하게 봐볼까? 이런 식으로 보기도 쉽게 배치를 해놨고 이렇게 구성을 한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신 게 안 읽히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지인분들한테 포트폴리오 딱 공유하면서 이거 내용 읽기 좀 편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한 번쯤 체크하셔도 그 정도에 대한 피드백은 충분히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유 스킬 쪽에서 일단 제가 해본 것들을 다 넣어놨다라고
완성했는데 저도 잠깐 찍먹했는데 넣어놓은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 가서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내가 어디까지 공부해봤다.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 짧게 경험을 해봤다. 근데 해본 적이 있으니까 넣어봤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부풀리면은 일단은 서류부터 많이 의심을 받아요. 신입이 이 정도까지 다 해봤다고? 하면서 일단은 의심을 하다가 면접이라도 한번 봐볼까 했을 때 면접을 가면 결국 다 밝혀지게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그냥 솔직하게 내가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해본 것들만 잘 넣어놔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깊이 있게 공부해봤다를 잘 어필을 해도 충분히 플러스가 되니까 너무 나 스킬 이것저것 많이 써봤어요를 보여주려고 과장할 필요는 없다. 제가 처음 포트폴리오 만들 때 굉장히 크게 실수를 했던 게 이건 비전공자분들이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디어 쪽이다 보니까 4년 공부한 거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론 개발자를 하고 싶어서 직군을 바꾸기로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를 보여주고 싶어 이런 욕심이 있어서 처음 포트폴리오가 개발자 포트폴리오 맞아?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물론 개발을 공부하시기 전에 다른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셨고 나는 그래서 이쪽에도 되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를 어필하고 싶어도 개발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상 그 전에 공부했던 것들은 포트폴리오에서 과감하게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두세 번 갈아엎어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시간 낭비하시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좋은 포트폴리오 빠르게 완성하시길 바랄게요. 단골 질문은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뭐 작업일지 썼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를 미리미리 써두면은 면접 볼 때 미리 준비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제가 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하나 넣었잖아요. 팀끼리 개발을 하면서 뭔가 어려웠던 게 없었는지를 꼭 물어보세요. 왜냐면은 결국 회사에서도 1인 개발자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팀에 잘 어우러지는 사람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꼭 물어보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 완전 착한 사람이고 다 의견 수용할 수 있고 이렇게만 얘기하기보다는 본인의 개발 스타일이랑 팀워크 성향을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포트폴리오 준비하실 때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도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데 3번 갈아엎었다라고 한 것처럼 몇 개월이 걸리기도 했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다 보니까 내 거 너무 빈약한데 해서 프로젝트 하나 더 만들고 포트폴리오 다시 짜야겠다 해서 기간이 더 걸리기도 했고 일단은 열심히 준비를 잘 하시고 너무 고민이 많이 된다 싶을 때는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린 적이 있다 했지만 구글링만 해도 정말 많은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하면은 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게 빈약하고 어떤 건 내가 이 사람보다 더 강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잘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한 번에 취뽀하는 포트폴리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